53화 오프닝 멘트.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원작 시나리오 전갈자리를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 53화입니다. 52화 복귀. 물방개 흰자위를 드러내고 주먹을 들었다. 내가 그림자지. 양지에서 활동하면서 음지를 지향하는 이중 스파이 맞지? 내가 깊숙한 곳에 있는 내 놈의 명부를 본 적이 있어. 변절자. 조국과 국민을 배신한 어마무시한 스파이야. 발 뒤축이 잘려나간 몹쓸 다리. 휘청휘청거리는 몸놀림. 조 국장의 은근한 미소. 허, 생사람을 잡구나 잡아. 물방개를 달랑 들어 물속에 거꾸로 쳐넣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비릿한 입가의 웃음이.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지상태 2단 옆차기. 너 이분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 지상태 대범 전화. 둘 사이에 공유하는 비밀이 있어. 오프 더 레코드. 예감이 좋지 않은데. 감청 물려. 감청 물리라면 물리라고. 예. 오늘 53화. 심야 허름한 아파트. 1407호. 해정키로 현관문을 열다. 지저분한 집안. 나뒹구는 술병.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 칼날을 뽑아내실로 들어가는 남자. 자욱한 김이 서린 욕실. 비닐 커튼 뒤에서 급작스런 공격. 칼과 주먹이 뒤엉켜 허공을 가른다. 수건으로 목을 감아걸다. 욕조 바닥에 처박히는 침입자. 복도로 달려나가는 물방개. 뒤뚱뒤뚱 의족의 발걸음. 지하철 역사로 바삐 걸음을 옮기다. 쏜살같이 전철에 올라서는 물방개. 몸통이 전철문에 걸리는 듯. 문이 닫히는 순간 다시 전철에서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다. 전철문 유리 밖으로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 미행자. 접니다. 오늘 갑자기 미행을 당했습니다. 국정원이 틀림없습니다. 취중에 실수한 걸로 보낸 것 같습니다. 쫌생이네 쫌생이라. 통 큰 남자가 아니네. 감청 물려.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연락을 해놓을게. 취중 진담이라고. 둘이 무슨 사연이 있는 거 아냐? 통유리 밖으로 강물이 흐르는 음식점. 제주 은갈치 조림 세상만사 시름이 다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강 팀장, 여기 인사해라. 여기 물방개. 안녕하십니까? 강 팀장입니다. 물방개 선발 비사. 미 정보기관 공작금. 달러를 한 가방 줬지. 부산항 바글바글 밀항자들. 눈이 똘망똘망한 2명 선발. 물방개 1호. 돈만 홀랑 빼먹고 도망. 물방개 2호. 국가를 위해 활동 시작. 조총련 지부 침투 전술. 나는 남조선에서 살기 힘들어서 그 썩어 빠진 남조선을 지상낙원으로 만드는 곳에 힘을 보태고 싶다. 일주일 있다가 사상 검증을 또 받았지. 이런 개새끼들. 머리통에 든 걸 열어볼 수도 없고. 53화 시작합니다. 53화. 휴민트고 뭐고 죽여버려. 심야 허름한 아파트. 긴 복도식 아파트를 따라 들어가는 건장한 남자. 1407호. 똑똑 마이너스. 노크를 해도 아무 기척이 없었다. 복도로 난 좁은 창문 안으로 눈을 대고 내부를 쳐다보는 남자. 식탁이 보이고 냉장고 문 앞에 사진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해정키를 열쇠 구멍에 넣었다.
딸깍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신발장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지저분한 집안 분위기. 거실에는 각종 술병이 나뒹굴고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인 밥그릇이 보였다. 바닥에 떨어진 촌스러운 그림과 성인 잡지가 오염된 채 떨어져 있었다. 남자 혼자 살림을 사는 듯 정리정돈이 아주 부실했다. 소파 옆 작은 책상에는 읽다가 덮어놓은 양장판 책자가 보이고 TV 옆에는 약 봉지와 돋보기, 목걸이가 진열되어 있고 동아일보에서 발간했던 오래된 시사용 어사전이 펼쳐져 있었다. 남자는 칼날을 뽑아내실로 서서히 들어간다. 조심스레 욕실 문을 여는데 자욱한 김이 서려 있는데 사람의 형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욕조 앞 비닐 커튼을 제끼는데 순간 튀어나오는 상대의 팔. 그때 비닐 커튼 뒤에서 급작스런 공격이 이어지고 둘 사이에 칼과 주먹이 뒤엉켜 허공을 가른다. 거칠게 저항하는 욕실 남자, 마치 싸움에 익숙한 부드러운 몸짓. 칼을 든 남자는 몇 차례 칼로 찌르다 도리어 역공에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 덤비는데 칼을 든 손을 수건을 감아 가볍게 대적했다. 유도하듯 수건 감은 손으로 재빨리 상대의 목을 감아서 걸었다. 몸을 숙이며 힘차게 당기자 칼을 든 남자 큰 원을 그리며 욕조 바닥에 처박혔다. 순간 안에 있던 남자는 현관문을 열고서 반대편 복도로 힘차게 달려나갔다. 그런데 어째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약간 부자연스럽다. 약간 뒤뚱뒤뚱거리는 걸음걸이. 이윽고 1층으로 내려가서는 지하철 역사 방향으로 바삐 걸음을 옮겼다. 주변을 지키고 있던 건장한 남자 한 명이 뒤를 쫓는다. 계단을 올라오는 많은 인파들 속으로 빠르게 섞이면서 뛰어들었다. 뒤쫓는 남자들은 인파 속 물방개의 뒤통수를 쳐다보면서 방향을 전환하였다. 열차가 들어오는 안내 신호음이 들리고 물방개 근처에서 서성이면서 물방개가 인파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역사로 들어오는 열차의 소리와 함께 사람들은 줄을 지어 탈 준비를 하고 물방개는 탑승 라인 옆으로 조금 비껴서서 타지 않고 잠시 주춤했다. 뒤쫓는 남자는 물방개를 주시하며 탈 듯 말 듯 망설였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역사에서 소동을 벌이는 걸 원하지 않는 듯. 열차가 곧 출발한다는 방송이 흘러나오고 열차가 출발하려 문이 서서히 닫히려는데 물방개는 신발끈 매듭을 단단히 조이면서 여유까지 있어 보이는데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지 탈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스르르. 거의 문이 닫혀갈 때 쏜살같이 전철에 올라서는 물방개. 몸통이 거의 전철문에 걸리는 듯 밀고 들어갔다. 다른 줄에 서 있던 남자도 전철문 사이로 뛰어들어가는데 근육질 덩치로 인해 들어가지 못하고 걸렸다. 전철문이 잠시 열리는 듯 다시 닫히자 이때다 싶어 밀고 그대로 들어갔다. 전철 속 사람들은 그들이 다칠까봐 쳐다보는데 겨우 아슬아슬하게 승차했고 문이 닫히는 순간 다시 전철에서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는 물방개. 서서히 조여오는 전철문은 사정없이 닫혔다. 뒤따라 전철문을 열고 내리려는 남자. 맘대로 열리지 않자 강제로 전철문을 열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비상 개방함에 손을 가져갔다. 전철 손님들의 따가운 시선을 보자 잠시 생각을 했다. 열 것인가 말 것인가. 강제 개방까지 하면 신분이 밝혀지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고민하는지 다시 비상개방함 작은 문을 닫았다. 전철은 서서히 나아가고 차창 밖으로 물방개가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는 모습이 보였다. 전철 안에 있던 남자는 전철 출입문 유리 밖으로 물방개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았다. 물방개는 출발한 전철의 흔적을 보면서 어디론가 핸드폰을 했다. 접니다. 물방개. 몸은 괜찮지? 오늘 갑자기 누군가 저를 계속 미행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데?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방개 너는 북쪽에서도 죽이려고 할 거야. 항상 조심하라고 했지? 알고 있습니다. 북쪽 보위부 얘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측 보위부 얘들이 아니라니. 내가 어떻게 알아?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촉? 그럼 누구 같아? 국정원이 틀림없습니다. 엊그제 제가 취중에 실수한 걸로 국정원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서? 그까짓 일로? 예. 그날 일도 조용히 넘어갈 케이스는 아니야. 내가 그렇게 자초한 거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날 내 눈깔에 뭐가 씌인 거 아니야? 조 국장 그 양반이 그렇게 했다면 쫌생이네 쫌생이라. 통 큰 남자가 아니네. 제 느낌은 북측 요원들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혹시라도 국정원에서 그렇게 했다면 순전히 개인 감정으로 그러는 건데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연락을 해놓을게. 조 국장이 단단히 열을 받은 모양인데요. 국장이 열을 받겠지. 자존심이 심히 상했는데. 그러면 구설수에 올라 안 좋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했지. 그런데 너 말이야. 취중 진담이라고 둘이 무슨 사연이 있는 거 아냐? 예. 아닙니다. 무슨 사연이 있겠습니까? 아냐. 내가 그렇게 실수를 막 할 사람이 아닌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 물방개. 내가 한번 알아볼 테니까 일단 이쪽으로 와라. 그게 안전할 거야. 지금요? 그래, 지금. 와라. 그러시죠. 어디로 갑니까? 저번에 보던 데서 보자. 차도 마시고 간단한 식사도 하고 좋더라. 예. 알겠습니다. 통유리 밖으로 강물이 흐르는 호젓한 음식점. 제주도 은갈치 전문이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구석진 밀실 안에서 물컵을 앞에 두고 얘기를 나누는 지상태. 올 때가 되었는데 누구 올 사람이 있습니까? 내 동생. 예. 조정관님 동생이 있어요? 야, 조정관님이 뭐냐? 나도 은퇴했잖아. 그냥 형님으로 불러. 예. 그럼 형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저기 오네. 제가 늦었습니다. 강 팀장, 여기 인사해라. 여기 물방개. 안녕하십니까? 강 팀장입니다. 이분도 기관에 계시는 분이구나. 물방개, 내가 상황이 꼬이길래 너 도와주라고 불렀다. 사람을 자꾸 불러 소문낼 일이 있어요? 소문은 무슨 소문? 여기가 떡집이가? 그건 아니지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믿고 보증하는 동생이다.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시작되었다. 종업원이 양손을 쩍 벌여 기다란 불판을 들고 들어왔다. 좌중의 눈길을 휘어잡는 특이한 광경.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보글보글 은갈치조림이 만들어졌다.
이거 제주도에서 막 잡아 비행기로 싣고 온 제주 은갈치야. 와, 이렇게 큰 게 잡혀요. 그럼 생선도 큰 게 맛있어. 먹어봐. 죽인다.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다들 맛있게 드시고. 제주 은갈치 조림에 세상 만사 시름이 다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물방개 내가 올라갈 때 그 당시 국내 상황이 복잡했잖아. 예, 복잡했죠. 아주 오래된 얘기라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다. 특히 강 팀장은 잘 들어. 그래야 수사에 도움이 되니까. 예, 선배님. 오랫동안 숙성시킨 선배님의 역작이 현재 수사 흐름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듣고 새기겠습니다. 저 물방개도 말씀 중간에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강 팀장, 당시 공작비를 누가 대주었었는지 모르지? 미 정보기관에서 돈을 대주었다는 공작 파일 내용은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냐?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돈 출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정보기관들이 많으니까요. 하여튼 돈은 미국 주머니에서 나왔어. 선발은 우리가 하고. 아,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군요. 그때 당시에 2~3명을 선발해서 일본으로 밀항시키려 했지. 밀항을요? 2~3명을? 너무 많으면 좋지 않아. 은밀 비노출 활동이란 게 그렇지? 그래서 밀항시켜 일본으로 보냅니까? 응, 계획은 그래. 밀항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조총련 지도원 쪽에다 부식을 해서 북한에 보내서 밀봉 교육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지. 그럼 일본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을 건데요. 그건 별 문제 아니었지. 어떻게요? 일본 경시청에 나 북조선에서 밀항했다 자수하면 일본에서 북한으로 다시 바로 보내버리니까 별 걱정이 안 되었지. 자수하면 북한으로 보내버린다고요? 그렇지. 의외로 북한에 들어가는 방법은 의외로 쉬웠군요. 그 당시에는 시스템이 허술하고 정보 환경도 지금보다는 보잘것없는 시대였으니까. 해상 관측기구나 감시 장비도 요즘처럼 첨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우리 요원들이 각 항만이나 공항에 다 나가 있잖아. 예. 비상시 활동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죠. 당시에는 부산항에 가면 제주 출신이다, 남해안 출신이다 해서 밀항선 타고 일본 가서 돈 벌려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였지. 바글바글 모였다고요? 그냥 바글바글해. 선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기하고 있는 놈들 중에 눈이 똘망똘망하고 뭔가 일을 좀 할 만한 사람들을 몇 명 데리고 왔지. 회유를 했습니까? 응. 야, 너 밀항 시켜줄 테니까 일 좀 해볼래 하니까 다들 좋아하지. 일본 가면 떼돈을 버니까. 그렇군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최종 2명을 선발한 거야. 2명으로 압축했군요. 선배님들의 혁혁한 비사를 들으면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그중 1명이 여기 앉아 계신 물방개야. 대범은 물방개를 보는 시선에 약간의 미소가 담겼다. 물방개도 지상태의 말에 약간 우쭐하면서 역시 입가에 너그러운 웃음을 지었다. 물방개 2호도 있습니까? 허허, 그래서 물방개 1호, 너는 2호, 이렇게 공작명을 붙인 거지. 그래가지고 공작금을 줬지. 아주 두둑하게. 그것도 달러로. 미 정보기관 공작금이니 많이 줬겠습니다.
그렇지. 달러를 한 가방 줬지. 조직에서도 기대가 컸겠습니다. 별로. 처음이라 반신반의 수준도 아니고 기대를 완전히 접었지. 처음에는 반신반의 정도도 안 했군요. 응. 그런데 일본 밀항시켰더니 물방개 1호는 돈을 다 쓰고 연락을 끊어버렸네. 이런 개새끼가 있나? 돈만 홀랑 빼먹고 도망을 쳤다고요? 응. 그런데 물방개 2호는 일본으로 가서 내가 국가를 위해 뭔가를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활동을 좀 했지. 그래도 물방개 2호는 건졌네요. 이분이 물방개 2호입니까? 그래, 물방개 2호다. 물방개는 겸연쩍게 웃었다. 여기 물방개는 조총련 회사에 다녔지. 같은 제주 출신 친척 회사지. 공작 전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에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한국 정세에 대해 비판하고 욕하고 했지. 아주 노골적으로 욕설을 섞어가면서. 그게 먹혔군요. 불평불만자니까 그게 먹히지. 그러다 조총련 지부를 찾아갔지. 조총련 지부로요? 간도 크네. 응, 간도 크지. 나는 남조선에서 살았는데 살기 힘들고 해서 이 일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요? 일본에서 나 혼자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남한 사회를 개혁하는 통일을 이루는 사업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지. 그랬더니 그 썩어 빠진 남조선을 지상낙원으로 만드는 그런 곳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했다네. 답변은 아주 잘하셨군요. 그래서 반응이 좋았겠어요? 일주일 있다가 사상 검증을 또 받았지. 이런 개새끼들. 머리통에 든 걸 열어볼 수도 없고. 53화 엔딩 멘트. 53화 하이라이트. 1407호 침입 역습. 심야 허름한 아파트. 해정키로 열리는 현관문. 지저분한 집안. 나뒹구는 술병.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 칼날을 뽑아내실로. 자욱한 김이 서린 욕실. 비닐 커튼 뒤에서. 급작스런 공격. 칼과 주먹이 뒤엉켜 허공을 가른다. 싸움에 익숙한 부드러운 몸짓. 수건으로 목을 감아걸다. 큰 원을 그리며 욕조 바닥에 처박혔다. 먼저 공격한 자가 오히려 쓰러졌다. 전철 탈출, 이 시리즈 최고 스릴. 복도로 달려나가는 물방개. 뒤뚱뒤뚱 의족의 발걸음. 지하철 역사 인파 속으로. 쏜살같이 전철에 올라서는 물방개. 문이 닫히는 순간. 다시 전철에서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다. 비상개방함에 손을 가져가는 미행자. 전철 손님들의 따가운 시선.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닫히는 비상개방함. 전철 밖 물방개가 잡아먹을 듯 쳐다보는 미행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지상태 전하 날카로운 촉. 오늘 갑자기 미행을 당했습니다. 국정원이 틀림없습니다. 취중에 실수한 걸로 보낸 것 같습니다. 쫌생이네 쫌생이라.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연락을 해놓을게. 취중 진담이라고. 둘이 무슨 사연이 있는 거 아냐? 지상태의 촉 여전히 날카롭다. 제주 은갈치, 공작 비사. 통유리 밖 강물이 흐르는 음식점. 보글보글 제주 은갈치 조림. 세상만사 시름이 다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강 팀장, 여기 인사해라. 여기 물방개. 안녕하십니까? 강 팀장입니다. 강 팀장 대범. 지상태, 물방개의 공작 비사 공개. 물방개 선발 비사.
미 정보기관 공작금. 달러를 한 가방 줬지. 부산항 바글바글 밀항자들. 눈이 똘망똘망한 2명 선발. 물방개 1호. 돈만 홀랑 빼먹고 도망. 물방개 2호. 지금 이 물방개. 국가를 위해 뭔가를 한번 해봐야지. 조총련 지부 침투 전술. 나는 남조선에서 살기 힘들어서 그 썩어 빠진 남조선을 지상낙원으로 만드는 곳에 힘을 보태고 싶다. 일주일 있다가 사상 검증을 또 받았지. 이런 개새끼들 머리통에 든 걸 열어볼 수도 없고 54화 예고 사상 검증을 통과한 물방개. 그 다음은 무엇인가? 조총련에서 북한으로 가는 길. 물방개의 과거가 펼쳐진다. 강 팀장 대범의 역할은? 조 국장 감청은 시작되었는가?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원작 시나리오 전갈자리를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단편, 매주 금요일 2화 통합본 업로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4화 오프닝 멘트.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원작 시나리오 전갈자리를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 54화입니다. 53화 복귀. 심야 허름한 아파트 1407호. 해정키로 현관문을 열다. 비닐 커튼 뒤에서 급작스런 공격. 먼저 공격한 자가 오히려 쓰러졌다. 뒤뚱뒤뚱 의족의 발걸음. 문이 닫히는 순간 쏜살같이 올라탔다. 그리고 다시 빠져나왔다. 접니다. 국정원이 틀림없습니다. 쫌생이네 쫌생이라. 통유리박 강물이 흐르는 음식점. 보글보글 제주 은갈치 조림. 강 팀장, 여기 인사해라. 여기 물방개. 달러를 한 가방 줬지. 물방개 1호. 돈만 홀랑 빼먹고 도망. 물방개 2호. 국가를 위해 활동 시작. 조총련 지부 침투 전술. 이런 개새끼들 머리통에 든 걸 열어볼 수도 없고. 오늘 54화. 물방개님? 그림자 붙여서 들으니까 기분이 억수로 이상하네. 대범의 경상도 사투리 2개 국어. 사상 검증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거기 가니까 진짜 무시무시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기출문제는 있었죠. 북송 가기 위해 족집게 과외를 받았지. 웃기는 짜장이다 이 말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지옥 문 앞이라니까. 촌철살인 유머의 지상태. 인권 천국. 북조선으로 넘어오라. 히틀러가 유태인 인권 타령하는 소리. 그 당시 나는 주둥아리를 젓갈에 담가버리고 싶었지. 조직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더라고. 만경봉호 원산 평양. 그리고 기다리는 건 고문이었다. 강 팀장 잠깐 손 좀 펴봐요. 작은 리퍼. 아야. 아이 씨발. 살짝 했는데 손톱이 조금 들려버렸네. 그걸 잊지 못하죠. 이 손이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이중간첩 아냐? 전기에 감전된 쥐 모양의 물방개. 달러박스는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물방개야, 달러돈 받았으면 돈가치를 해라. 부부간첩 감성지도. 감성지도? 그 씨발 용어도 좋아졌네. 간첩 새끼들이
54화 시작합니다. 54화. 물방개야, 달러돈 받았으면 돈가치를 해라. 힘들지.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겠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물방개님. 대범이 고개를 돌려 물방개의 눈을 보면서 질문을 꺼냈다. 물방개님? 그림자 붙여서 들으니까 기분이 억수로 이상하네. 물방개는 싱숭생숭한 표정으로 진지한 대범을 쳐다보았다. 그럼 물 선배님. 물 선배님? 이거 용어가 더 웃기잖아요. 뭐가 웃깁니까? 내는 억수로 궁금한데. 대범이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얘기했다. 물선배라 카니께 니는 내가 물로 보이나? 하는 대사가 생각나네요. 아이고에. 그거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 아닙니까? 뭔데요? 물어보소. 사상검증 테스트는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아이고, 이제 자동 서울말로 돌아갔네. 허허, 두 개 국어합니다. 경상도 말하고 서울 말하고. 그 사상검증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작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검증을 너무 심하게 하면 북한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다고 저들이 대충 하지는 않을 텐데, 대충이라 하면 말이 안 되고, 그럼 엄하게 한 것도 아니고, 진짜는 북한에 가서 터졌지. 북한에 가서 터졌다고요? 거기 가니까 진짜 무시무시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잔인한 새끼들. 지들은 인권이 없는 남조선이라고 그토록 비방을 하던 놈들이 더 하더란 말이죠. 애당초 천국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건데. 북송 전에 사상 검증을 위해서 따로 준비를 했습니까? 기출 문제는 있었죠. 기출 문제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허허, 있었다니까. 사람 말을 못 믿고. 그런 게 있으면 개가 음매하고 웃겠습니다. 대범은 물방개의 말이 뚱딴지 같은 소리로 들렸다. 지 선배님, 그런 게 있었나요? 뭐가 잘못됐나? 그런 건 아니고요. 과거 선배님들을 절대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저는 그쪽 요원들이 족집게처럼 뽑아주는 문제를 달달 외웠죠. 달달씩이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과에는 별 문제 없었지요. 그런 거도 도와주었습니까? 지상태 선배님? 대범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험 직전에 도는 고춧가루가 존재했다는 게 마냥 신기했다. 와, 뭐가 잘못됐나? 웃기잖습니까? 족집게 과외 선생도 아니고. 어이없지만 틀림없는 사실이야. 북송 가기 위해 족집게 과외를 받았지. 쉬운 게 어디 있나? 이건 농담입니다만 국정원이 과외 공부도 시켰다고 하니 대범은 안 믿기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웃기는 짜장이다 이 말이가. 남쪽 끈앞풀이라고 발각이라도 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텐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지옥 문 앞이라니까. 아, 아니, 선배님 농담입니다. 네 말은 도둑놈이 보석상 경비서는 소리하고 처자 빠져 있다로 들리나? 크크, 그런 유머까지. 촌철살인 같은 멋진 유머 하시는 선배님이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와, 코미디 대상감이가 최고입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에서는 지상낙원 얘기하면서 남한 쪽으로 삐라 엄청 뿌렸죠? 많이 뿌렸지. 자고 일어나면 집 마당에 수북하게 떨어져 있고 했지. 내용이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보면 가관이지. 그 당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인권 천국, 북조선으로 넘어오라. 인권요? 북조선이 인권을 강조했습니까? 그럼 가만히 보면 히틀러가 유태인 인권 타령하는 소리도 엄청 많았지. 당시에도 인권을 강조했습니까? 그때는 국내 상황도 인권 후진국이었거든. 군사정권 시절 어두운 과거의 아픔이죠. 그래도 북조선이 인권을 거론하니까 웃깁니다. 그러니까 그땐 나도 펄펄 나는 젊은 때라 때려잡아서 주둥아리를 젓갈에 담가버리고 싶었지. 지 선배님도 예전에 한 성깔 하셨겠습니다. 에이, 다 옛날 얘기지. 조직 들어와서 인간성이 많이 더러워졌지. 직업병인 모양입니다. 조직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더라고. 안 그렇나? 물방개 양반. 지상태가 서글프게 웃자 눈 밑에 보이던 큰 검버섯이 묘한 형태로 출렁거렸다. 그래도 북송동포가 많았다는 기사는 봤습니다. 북한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북송을 희망했지. 달콤한 선전물에 희생자가 많이 생겼군요. 북송교포들 뒤늦게 후회한들 뭐하겠어? 그때도 나름대로 테스트라는 걸 해서 걸러내는 거죠. 그럼 걸러냈지. 그리고는요? 만경봉호를 태워. 만경봉호를요? 그래, 원산으로 들어가서 평양 쪽으로 이동했다고 하네. 평양 쪽으로 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건 고문이었어. 고문도 무지 많이 받았다네. 정말 죽을 고생을 하셨군요. 어느 정도나. 어느 정도냐고. 강 팀장 잠깐 손 좀 펴봐요. 대범이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주었다. 물방개는 상의 주머니에서 뭔가를 찾았다. 그리고 대범의 손끝에 가져다 대었다. 작은 니퍼였다. 전선줄 껍질을 벗기고 피복을 잡아당기고 철사줄을 쉽게 끊는 도구였다. 어느 정도냐고 그렇게 물었소? 아야, 아이 씨발, 아이고 이 뭐야. 말씀이나 하고 들어오지. 대범은 고통에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았다. 아유, 이걸 어쩌나. 살짝 했는데 손톱이 조금 들려버렸네. 그런다고 직접 시범까지 보이십니까? 쬐금 아프죠? 쬐금은 무슨 장난이 아닌데요? 그걸 잊지 못하죠. 이 손이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있느냐? 전기 고문에 몽둥이 찜질 겁나게 받았지. 대범이 고통을 참으며 지그시 어금니를 깨물었다. 지상태는 웃음기 가신 얼굴로 물방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손톱 발톱을 몇 번 뽑혔지. 혹독하게 당했군요. 모진 고생 끝에 묘양산 초대소에 근무하게 되어서 복받았다고 생각했죠. 아유, 고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훗훗, 반병신이 되다시피 했죠. 이거 국가를 위해 은밀하게 임무 수행을 했는데 나라에서 큰 보상을 주어야 하는데 큰 보상이 아니라 지금 국정원에서 쫓기는 몸이 되었어요. 참, 그런데 이번 실수는 왜 하셨어요? 술김에 하신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술 취해도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아무튼 미안합니다. 늙으니까 노망이 들었나 봐.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국장 열 엄청 받았을 텐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주면 고맙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묘양산 초대소 계실 당시에 교육 방식이 어떤 식으로 했나요? 어떤 식이라니? 간첩 교육이 밀봉 교육입니까?
아님 부분적으로 밀봉입니까?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세요. 야, 물방개. 어서 말해줘. 아, 그건 좀. 야, 뭐냐고? 밀봉 교육이야?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뭘 몰라? 초대소 관계자가 모르면 도대체 누가 안다는 거야? 형님, 거기 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죠. 이 사람 이거 초대소 운영 규모라든지 교육 계획 같은 거 저번에 조금 언급했잖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아, 일단 조사 때 했던 내용 믿어주십시오. 자넨 아주 깊숙한 곳에 있다가 온 사람이야.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어. 예, 그래야죠. 저번에 난파 간첩 자식도 올라왔다고 얘기했잖아.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정보를 달라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야? 돈 때문인가? 국가에서 주는 돈이 적어서?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는 건 거의 진술을 했고요. 일부는 사실이 아닐 것 같아서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첩보도 좋아. 뭐든지 생각나면 알려드리죠. 첩보를 주면 첩보를 분류하고 사실에 접근하여 확인하는 것은 우리 국정원의 몫이야. 걱정 말게. 첩보가 틀리면 정보도 틀리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과거 첩보를 잘못 줬다가 간첩으로 몰리고 쓸데없이 정보 역량을 낭비했다고 감방으로 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누가 그딴 소리를 한 거야? 어떤 놈이냐고 말해봐. 세계대전을 치를 때는 잘못된 정보로 국가가 전쟁에서 지는 역정보도 많았잖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었지. 제가 그런 오해에 휘말려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국정원 요원을 힘들고 위험하게 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우라고 하는 거야. 기우요? 그래, 기우.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피해야 좋을까 하고 걱정하는 거. 쓸데없는 걱정을 말하는 거야.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알지. 세계 첩보사는 스파이 전쟁이야. 먹느냐, 먹히느냐, 중요하다고. 미국 CIA나 영국 MI6와 은밀히 접선한 소련의 GRU 고위직이 이중 스파이가 되어 전략적인 기밀을 넘겨주다 스파이 혐의로 KGB에 체포됐다는 얘기는 들어봤지. 예. 저도 그런 스파이 얘기는 들었죠. 비밀 암호 체계를 풀기 위해 스파이를 보내고 스파이를 포섭하는 것도 다 국가를 위한 일이었지. 스릴이 넘치는 사업입니다. 스릴이라고? 그런 피 말리는 정보전이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거야. 대범은 지상태 선배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암호 전쟁이다 뭐다 해서 엄청난 국력이 소비되었지. 나라가 휘청했으니까. 그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으니까. 중요하군요. 물방개, 내가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나. 자네 신분은 우리가 보증하고 지켜준다고. 설령 우리 조직에 약간의 악영향이 생기더라도 일단 믿고 도와주겠다고. 그랬죠. 물방개 너 말이야. 혹시 이중간첩 아냐? 아, 아니, 이중간첩이라니. 그런 건 절대 아니죠.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저 엄청 섭섭합니다. 이중간첩이라는 용어의 물방개는 전기에 감전된 쥐 모양으로 숨이 약간 가빠지며 깜짝 놀랐다. 국가가 그래도 힘든 죽음의 땅에 보냈을 때는
너도 각오가 대단했지 않았냐? 그때 달러박스는 정말 고맙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잘 썼습니다. 평생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협조해 주라. 저번에 남한으로 넘어와서 조사를 단단히 받은 거 알아. 예. 그때는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번뜩 생각나는 것도 있을 거야. 그럴 때도 있죠. 그걸 말해달라는 거야. 뭐든지. 예, 형님. 묘양산 초대소는 옆 사람이 누구인지 서로 모르는 철저한 밀봉 교육이냐? 그건 교육과정 따라 대상자 따라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융통성이 있었다고? 간첩교육인데 대부분 철저하게 분리되죠.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야? 예를 들면 부부간첩으로 내려갈 때는 예외였어요. 부부간첩? 예. 그래도 명색이 부부인데 서먹서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약간의 소통을 허용하죠. 그래. 부부간첩 만드는 북한 전술이 얘기 들은 것보다 많이 바뀌었네. 그 새끼들도 대가리가 있으니까 생각을 하겠죠?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수상한 그게 미묘한 단초에서 시작되거든. 하여튼 다정다감하고 살갑도록 감성 지도를 합니다. 감성 지도? 그 씨발 용어도 좋아졌네. 간첩 새끼들이. 54화 엔딩 멘트 한글. 54화 하이라이트. 경상도 사투리 2개 국어. 물방개님? 기분이 억수로 이상하네. 뭐가 웃깁니까? 내는 억수로 궁금한데. 대범의 경상도 사투리 등장. 허허, 2개 국어합니다. 경상도 말하고 서울 말하고. 족집게 과외 역사의 아이러니. 사상 검증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기출 문제는 있었죠. 그런 게 있으면 개가 음매하고. 웃겠습니다. 북송 가기 위해 족집게 과외를 받았지. 쉬운 게 어디 있나? 웃기는 짜장이다 이 말이가. 네 말은 도둑놈이 보석상. 경비서는 소리하고. 처자 빠져 있다로 들리나? 촌철살인 같은 멋진 유머. 선배님이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북한 삐라 역사의 아이러니. 인권 천국. 북조선으로 넘어오라. 히틀러가 유태인 인권 타령하는 소리도 엄청 많았지. 그땐 나도 펄펄 나는 젊은 때라. 주둥아리를 젓갈에 담가 버리고 싶었지. 조직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더라고. 검버섯이 묘한 형태로 출렁거리는 지상태의 서글픈 웃음. 니퍼 시범 54화의 심장. 강 팀장 잠깐 손 좀 펴봐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내미는 대범. 작은 니퍼. 아약. 아이 씨발. 말씀이나 하고 들어오지. 아유, 이걸 어쩌나. 살짝 했는데. 손톱이 조금 들려버렸네. 쬐금은 무슨. 장난이 아닌데요? 그걸 잊지 못하죠. 이 손이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전기 고문의 몽둥이 찜질. 손톱 발톱을 몇 번 뽑혔지. 반병신이 되다시피 했죠. 어금니를 깨무는 대범. 이중간첩 아냐? 지상태의 촉. 물방개 너 말이야. 혹시 이중간첩 아냐? 전기에 감전된 쥐 모양으로 숨이 약간 가빠지는 물방개. 그런 건 절대 아니죠.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저 엄청 섭섭합니다. 달러박스는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물방개야.
달러돈 받았으면 돈가치를 해라. 부부간첩 감성지도 클리프행어. 묘향산 초대소는 철저한 밀봉교육이냐? 대부분 철저하게 분리되죠. 예외는 어떤 경우야? 부부간첩으로 내려갈 때는 예외였어요. 부부간첩? 명색이 부부인데 서먹서먹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약간의 소통을 허용하죠. 다정다감하고 살갑도록 감성지도를 합니다. 감성지도? 그 씨발 용어도 좋아졌네. 간첩 새끼들이. 55화 예고. 물방개가 가진 정보의 실체는? 부부간첩의 정체는 누구인가? 감성지도란 무엇인가? 밀봉교육의 비밀이 밝혀진다.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원작 시나리오 전갈자리를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단편. 매주 금요일 2화 통합본 업로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